너 혹시 이런 적 없어? 밤 11시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있어. 인스타 스토리도 한 바퀴 돌리고 카톡 단톡방도 슬쩍 확인하고 팔로워도 수백 명이고 카톡 친구도 200명이 넘어. 그런데 말이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30분 동안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손에 꼽히잖아. 아니, 어쩌면 한 명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 분명 하루 종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아주 확실하게 알려줄게.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일단 충격적인 숫자부터 하나 던져볼게. 2024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물었어. 1위가 뭔지 알아? 기술, 즉 테크놀로지였어. 무려 73%가 기술이 외로움의 원인이라고 답한 거야.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낸다는 응답이 66%, 너무 바빠서라는 응답이 62%였거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 스마트폰이, SNS가, AI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런데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사실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외로운 건 혼자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친구를 안 만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야. MIT의 셰리 터클 교수가 15년 동안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 외로움의 핵심은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진짜 연결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야. 터클 교수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어. 기술이 올라가면 감정의 깊이는 내려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풀어줄게.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해. 사람의 뇌는 원래 150명 정도의 관계를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걸 덤바의 수라고 하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덤바 교수가 발견한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 SNS에서 500명, 1000명, 심지어 5000명과 연결되어 있잖아. 뇌는 이 수많은 관계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하냐면 관계의 깊이를 줄이는 거야. 한 명 한 명과 깊이 연결되는 대신 수백 명과 얕게 연결되는 거지. 좋아요 하나, 하트 하나, 이모지 하나. 이게 관계가 된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져.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목소리 톤을 듣고 눈빛을 읽으면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신경세포야. 그런데 이 거울 뉴런은 화면을 통해서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카톡으로 슬픈 이야기를 듣는 것과 친구 앞에서 직접 눈물을 보는 건 뇌가 완전히 다르게 처리한다는 거야. 텍스트로 위로한다고 하트 이모지 보낸다고 공감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오히려 퇴화해. 점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나는 영상통화도 하고 줌 미팅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함정이야.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영상통화는 대화의 약 60%밖에 정서적 만족감을 주지 못해. 왜냐하면 화면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체온도, 냄새도, 미세한 몸짓도 전달되지 않거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밖에 안 돼. 나머지 93%는 표정, 몸짓, 목소리 톤, 그리고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야. 화면은 이 93%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제 AI 이야기를 해볼게. 요즘 AI 챗봇이랑 대화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잖아. 심심할 때, 외로울 때, 고민이 있을 때 AI한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AI는 절대 너를 실망시키지 않거든. 항상 친절하고 항상 들어주고 항상 내 편이야. 사람 관계에서 겪는 불편함, 갈등, 오해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럼 뭐가 문제냐고? 바로 그게 문제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외로움을 해결하는 건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관계라는 거야. 진짜 친밀감이라는 건 상대방 때문에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그런데도 다시 연락하고 서로 맞춰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AI는 이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게 해줘. 갈등 없는 관계, 거절 없는 소통. 처음엔 편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실제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귀찮아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사람은 AI처럼 완벽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을 멀리하고 점점 더 AI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야. 터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 처음에는 없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시작했던 게 어느새 그냥 더 나은 것이 되어버린다고.
로봇 강아지가 처음엔 진짜 강아지 대신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강아지보다 편하니까 로봇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지. 관계도 마찬가지야. AI 대화가 처음엔 친구 없을 때의 대안이었는데 나중에는 친구보다 AI가 더 편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이건 진짜 소름 끼치는 수치인데 2025년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어. 전체 가구의 36.1%가 혼자 사는 거야. 그리고 1인 가구의 절반, 정확히 48.9%가 외롭다고 답했어.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고립과 은둔 위험에 있는 청년만 최대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이야. 전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스마트폰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보면서 외로운 거야.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6명 중 1명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장 외로운 연령대가 어디인 줄 알아? 10대야. 13세에서 17세 무려 20.9%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역사상 가장 외로운 세대라는 거야. 치세대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치세대의 80%가 지난 1년간 외로움을 경험했대.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45%였어.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함께 자란 세대가 가장 외롭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도파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우리가 SNS를 스크롤할 때, 좋아요를 받을 때, 새로운 알림이 뜰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 이건 보상 호르몬이야. 문제는 이 도파민이 카지노 슬롯머신을 당길 때 분비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다음 스크롤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대감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도파민에 중독되면 뇌에 아주 심각한 변화가 생겨. 최근에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 강렬하고 빠른 자극에만 반응하고 현실에 느리고 조용한 자극에는 뇌가 아예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카페에서 친구가 천천히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지루해지는 거야. 유튜브 쇼츠처럼 15초 안에 핵심이 안 나오면 집중을 못하는 거지. 대면 대화의 리듬이 뇌한테 너무 느려진 거야.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그래도 SNS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맞아, 만날 수는 있어.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줘. SNS에서의 사회적 비교, 즉 다른 사람의 잘 꾸며진 일상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하는 행위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그래서 더 SNS에 파묻히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야. G세대의 28%가 외로움의 원인으로 낮은 자존감을 꼽았어. 그리고 24%는 사회적 불안감을 꼽았고.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 미국의 비백머시 의무총감이 2023년에 외로움을 국가적 전염병이라고 공식 선언했어. 그가 뭐라고 했냐면 만성적인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했어. 심장병 위험 증가, 뇌졸중 위험 증가, 치매 위험 증가, 조기 사망 확률 29% 증가. 외로움이 그냥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니라 몸을 실제로 죽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하버드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 외로운 사람들의 81%가 동시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어. 그리고 75%가 삶의 의미나 목적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고. 외로움은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야. 우울, 불안, 무의미 이런 것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시에 찾아오는 거야. 외로워서 우울해지고 우울해서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람을 못 만나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지. 여기서 65%의 외로운 사람들이 한 말이 정말 가슴 아파. 세상과 근본적으로 단절된 느낌이 든다고 했어. 그리고 57%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고 했어. 이게 실존적 외로움이야. 그냥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이건 SNS 친구 1만 명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첫 번째, 불편한 관계를 회복해야 해. 터클 교수의 말처럼 진짜 관계는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해.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진짜 유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야. AI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건 편하지만 진짜 친구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용기가 필요해.
그 용기가 외로움을 끝내는 시작이야. 두 번째, 하버드 연구에서 사람들이 꼽은 해결책 1위가 뭔지 알아? 아주 단순해. 매일 한 명의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거야. 그것도 카톡 말고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거야. 3분이면 돼. 이게 뇌의 옥시토신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너무 단순하다고? 그런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외로움이 전염병이 된 거야. 세 번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해. 매일 최소 1시간, 스마트폰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 이 시간 동안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리셋돼. 팝콘 브레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처음엔 미칠 듯이 불안할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 불안함 자체가 내 뇌가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네 번째, 이건 사람들이 정말 간과하는 건데 공유된 경험을 만들어야 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하는 거야. 동아리든 운동 모임이든 독서 클럽이든 오프라인에서 몸을 움직이며 같은 경험을 공유할 때 뇌의 사회적 보상 시스템이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돼. 온라인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야. 자,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 침대에 누워서 쇼츠를 넘기던 그 순간. 왜 외로웠을까? 그건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이 아니야. 너는 하루 종일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잖아. 문제는 그 수십 번의 접촉 중에 단 한 번도 진짜 연결이 없었다는 거야. 이모지 대신 목소리를, 좋아요 대신 눈맞춤을, 댓글 대신 침묵을 공유하는 순간이 없었던 거야.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만들었어. 일본은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시작했고, 한국도 2025년부터 통계청이 고립과 은둔 인구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 외로움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공중보건 위기가 된 거야.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내 외로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야. 결국은 너야. 내가 그 불편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해.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거. 혼자 밥 먹는 대신 동료한테 같이 먹자고 말하는 거. AI한테 고민 상담하는 대신 진짜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무섭다는 거 알아. 거절당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어. 그런데 바로 그 무서움을 견디는 게 진짜 관계의 시작이야. 우리 뇌는 사실 외로움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 왜냐하면 원시 시대에 무리해서 떨어지면 죽었으니까. 외로움은 배고픔이나 갈증처럼 생존 신호야.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야 해. 그런데 우리는 배고플 때 진짜 밥 대신 과자를 먹고 있는 거야. SNS가 과자인 거지.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영양은 0이야. 그래서 계속 배고픈 거야. 기억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시대는 없었어. 동시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시대도 없었어. 이 역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야. 연결의 양이 아니라 연결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야. 1000명의 팔로워보다 한 명의 진심 어린 대화가 내 외로움을 끝낼 수 있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줘. 지금 당장 연락처를 열어서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 한 명에게 전화해. 문자 말고 전화. 안부를 물어. 별일 없냐고. 그 3분이 내 뇌를,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진짜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너의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댓글로 너의 경험도 나눠줘. 오늘도 고마워. 다음에 더 재밌는 심리 이야기로 돌아올게.